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짜리약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햇빛 알레르기가 되겠습니다. 이 햇빛 알레르기는 최근에 연예인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얘기고,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대증요법이 많다 보니까 실제 완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과연 치료가 될 수는 있는지, 왜 햇빛 알레르기가 내한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예방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햇빛 알레르기는 햇빛이 원인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햇빛을 보고 피부에서 두드러기든 가려움이든 습진이든 발적이 생겼기 때문에 햇빛이 원인이다 생각하고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햇빛을 보더라도 괜찮은데 나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햇빛에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고 내 몸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햇빛 알레르기란 특히 봄에서 여름에 다가올 때 햇빛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런 햇빛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민소매나 티셔츠, 스커트 같은 것들도 입기가 되게 불편해지고, 더운 여름이지만 긴 옷을 입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굉장히 어두워지는 햇빛 알레르기가 단순한 피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햇빛 알레르기는 왜 햇빛에 이런 반응이 될까요? 똑같은 강도로 햇빛이 되더라도 주위 사람은 괜찮은데 나 혼자 그렇다면 내 몸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더라도 똑같이 맞았는데 내 몸에서 더 부작용이 생긴다, 아니면 입원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몸이 약하다라는 증거듯이 남들이 햇빛에서 즐기는데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햇빛 알레르기의 가장 큰 이유는 피부 밑에 있는 림프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이 림프 오염이라는 것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인데요. 이 림프라는 우리 몸의 하수구입니다.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중수도, 림프는 하수도인데, 이 하수도에 찌꺼기가 아주 많은데 이 찌꺼기가 피부에 특히 많다. 그럼 이 피부의 림프 오염은 왜 생겼을까요? 피부의 림프 오염은 결국 부신의 피로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신 우리 몸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입력, 먹는 것은 적고 저장, 잠은 늦게 자거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고, 출력, 운동은 별로 안 하지만 감각이나 생각을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은 적은데 출력은 많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되고 부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 보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보조 배터리 계속 쓰게 되면 부신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주의를 집중을 하게 하고 뇌로 피가 가게 하는데, 부신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일어설 때 뇌로 피가 가지 못하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부신에서 나오는데 부신이 약해지니까 스테로이드가 적게 나와서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다. 결국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부신의 피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부신이 피로가 있는 분들은 우리 몸의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뭐가 땡깁니다. 당이 땡기고 탄수화물이 먹고 싶고,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콜라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나 당을 함유한 음료나 음식을 좀 더 섭취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부신 피로가 있을 때는 원래 쉬어줘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기립성이 저혈압이 있으면 내 몸이 약하니까 일찍 자고 쉬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먹는 게 땡기니까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물 섭취할 때부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럼 왜 이 탄수화물 먹으면서 일이 생기냐면은, 탄수화물의 실제 구성 에너지는 포도당인데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방부제, 그리고 맛있게 보이려고 색소제, 냄새가 나게 하려고 착향제, 맛도 있도록 감미료,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를 쓰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정작 당이지만 화학 첨가 물질, 식품 첨가제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진 않고 림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팔다리를 잘 쓰지 않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안 쓰다 보니까 팔다리로 피가 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혈관이 작죠. 그래서 대부분 햇빛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할 때 피 빼기 힘들다, 혈관이 왜 약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혈관이 약하면 피부 밑에 있는 림프의 하수구도 약해지기 때문에 림프에 오염이 되는 물질, 화학 첨가제는 많이 들어오지만 하수구는 작기 때문에 림프에 오염 물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피부 입장에서 봤을 때 피부 밑에도 화학 물질로 독이고, 그리고 부신 피로로 인해서 피부의 보호막인 피지는 분비가 잘 안 돼서 피지는 벗겨져 있는 상태라서 피부는 건성이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피부의 재생은 별로 없어서 피부는 얇아지고, 그런데 햇빛은 바깥에서 쪼이면 결국 바깥에서도 자극을 주고 안쪽에서도 원래 자극이 있으니까 피부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자극이 되니까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햇빛 알레르기이고 햇빛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피부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이란 우리 몸에 있는 림프들이 찌꺼기가 계속 많다는 거죠. 피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면 자궁이나 질 쪽에 림프가 오염이 되면 질염이라든지 냉이 심할 수가 있고요. 호흡기에 림프 오염이 되면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그리고 코가 막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에 림프가 오염이 되면 장 점막이 약해져서 장에서 음식물이 흡수가 좀 덜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장염을 잘 앓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염이나 장염이나 질염이나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화학 물질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조직들이 오염이 되면서 80%가 차면 귀에 있는 림프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귀에 있는 림프가 침범이 되면 깨끗한 호수에 쓰레기가 떨어지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것이 이명이다. 그래서 이런 햇빛 알레르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는 것은 내 몸에 림프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콩팥으로 모든 정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찌꺼기가 많다. 그리고 평소 손발을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땅구멍이 막혀 있는, 조금만 열을 올리면 콜린성 두드러기처럼 가렵기 때문에 더더욱 운동을 안 하게 되어서 결국 바깥으로 땀으로는 림프가 배출이 안 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소변도 림프에 오염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방광도 과민성 방광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주 소변을 보게 되니까 물을 더 안 마시게 되고, 물을 더 안 마시게 되면 찌꺼기가 더 희석이 안 되고 더 진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콩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오염이 엄청 심하게 되어 있다. 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나 장이나 자궁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알러지 질환, 몸의 염증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에 햇빛을 계속 피하게 되면 햇빛이 주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햇빛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햇빛을 보면 피부 밑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이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돕고, 비타민 K가 흡수된 미네랄을 뼈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써 뼈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부 기저층에 있는 멀킬셀에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어서 이 세로토닌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합성이 적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심리 불안이 좀 더 심해지고, 이 심리 불안이 심해지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몸의 오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까지 되어서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햇빛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피하게 되고 점점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과 만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가 불안하니까 먹는 것은 적고 잠은 잘 못 자고 감각 생각은 많아져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그 에너지가 과소비되다 보니까 부신이 필요해지고, 부신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자꾸 당이 땡겨서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림프가 오염이 돼서 피부 밑에 찌꺼기가 많이 쌓였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오염되고 피부의 장벽이 벗겨지면서 햇빛이라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자기 몸에는 안 좋은 존재로 둔갑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햇빛 알레르기가 갑자기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이 햇빛이 이만큼 나한테 강하구나, 그만큼 내가 몸이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것을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햇빛 알레르기를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햇빛을 보니까 생겼으니까 나는 햇빛을 안 보겠다, 긴 소매를 입겠다, 선크림 바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으로 하게 되면 평생토록 사는 동안 힘들고 재발이 잘 되고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그만큼 약해졌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를 먹고 있었는지, 잠은 잘 자고 있었는지, 그리고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반성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망가뜨렸구나 라는 이런 자각이 필요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편한 생활해서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구나 라는 먼저 첫 번째 자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먹었던 음식에서 림프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밑에 찌꺼기가 생겼으니까 이 음식들을 안 드셔야 되겠죠. 결국 가공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셔서 가공해서 자연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현미, 채소, 과일 같은 식물에서 항산화 식품을 드셔서 피부 밑에 있는 림프에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이미 림프 오염된 것을 배출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쉽지 않을 것인데, 평상시 운동을 별로 안 했고 또 실내 생활을 많이 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외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습관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햇빛이 일어나는 시간에는 운동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새벽녘이라든지 어두운 햇빛이 없을 때라도 운동을 해서 땀을 내서 림프에 오염된 물질을 배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을 잘 주무셔서 잘 때 림프가 청소가 되도록, 정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대부분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것은 햇빛을 잘 보지를 않고 그만큼 실내 생활을 그 전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도 잘 안 됐을 것이고 세로토닌 합성도 잘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 되는데,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게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어 있고 낮에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치게 되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잘 수 있도록 그 시간대를 조절을 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몸을 피곤하게 좀 만들면 일찍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멜라토닌이 결국 림프를 청소하는, 정화를 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는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가지시라.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어떻게 내가 불면증을 치료하는지를 또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햇빛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햇빛을 피하지 말고 햇빛을 봐야 되겠죠. 평생 햇빛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햇빛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햇빛을 보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먼저 일출이 있는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일출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출은 햇빛의 강도가 굉장히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햇빛을 보더라도 그렇게 피부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간은 피부가 어느 만큼 견딜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5분을 있든지 10분을 있을지 아니면 30분을 있어도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가장 햇빛이 약한 일출 시간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일몰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과 저녁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셔서 세로토닌 합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햇빛 일기를 적으셔서 오늘 몇 시 일어났고 몇 시 햇빛을 봐가지고 몇 시간 노출되었다는 걸 매일매일 적으시면 그만큼 내가 점점점 노출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통해서 오전 10시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오후 12시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장 센 시간에 2-3분이라도 잠시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햇빛과 점점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햇빛에 점점 노출되어서 둔감해지도록 스스로 그 시간대를 조절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햇빛이란 것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광선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물질이지만 햇빛이나 기, 영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되겠죠. 이런 비물질도 실체는 없지만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햇빛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끼리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뿐만 아니라 햇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임을 알고 햇빛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